청주의 중학교에서 우유를 마신 학생들이 집단으로 복통, 설사 증세를 보여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청주시 의회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미세먼지 특위는 첫 회의도 못 해보고 재구성에 들어갔습니다. 제천 화학물질 업체 폭발 사고 책임을 놓고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방침을 밝히면서 오송을 앞세운 충북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우유를 먹고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각별한 식자재 관리가 요구됩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중학교. 어제 학교로 배달된 우유를 마시고 학생들이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우유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했고요. 식중독 의심이 가기 때문에 긴급하게 우선 헬리에서 전체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자. 조사 결과 1명이 장염으로 조퇴하는 등 지금까지 14명이 복통과 설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는 바로 우유 공급을 중단시켰고 같은 우유를 배달받은 한 유치원도 맛 이상을 감지해 우유 급식을 중단시켰습니다. 해당 학교는 매일 아침 업체로부터 우유를 받자마자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도교육청도 주 원인을 우유로 보고 있습니다. 완제품이 납품이 돼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제공이 되기 때문에 검수라든지 그리고 또 보관이라든지 철저히 하고 학생들한테 우유를 제공한 다음에 바로 음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당국은 우유, 음용수, 보존식 등을 수거하고 학생들 검사물을 채취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당분간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4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돼 보건당국은 각별한 식자재 관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지난 13일 제천의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험에 참여했던 4명 가운데 3명이 사망했는데 일주일 넘도록 사고 원인을 밝히긴커녕 책임을 두고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30대 연구원이 현장에서 숨진 한 화학물질 제조업체 폭발 사고. 이후 전신 3도 화상으로 치료를 받던 대기업 소속 연구원 56살 최모 씨와 업체 관계자 47살 최모 씨가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 사이 현장에 있던 4명 가운데 3명이 희생됐습니다. 나머지 1명이 조금씩 의식을 찾고 있지만 상반신 3도 화상이라 장담하기엔 이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오늘 또 추가 수술을 하셔가지고 말씀은 못하세요. 가족을 통해서라도 꼭 필요하게 확인해야 될 사항들은. 그 사이 사고 원인을 두고 하청업체와 위탁 생산을 맡긴 대기업 사이 의견이 갈립니다. 하청업체에서는 대기업 요청에 따라 실험실 장비를 빌려주고 가동 인력을 지원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장비 좀 빌려주세요 하고 우리가 왔으니까 그럼 뭐 우리가 바로 빌려드릴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대기업은 지켜보기만 했을 뿐 실험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장비를 연구원이 다 할 수도 없고 가는기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분들이 아니에요. 사고가 난 공장동을 정식 가동하기 전 실험 도중 일어난 일이라 관련 보고서나 계약서조차 없습니다. 실험에 사용된 화학 물질에 대한 작업 허가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서, 실험 문서가 있어야 한단 말이죠. 없다면 이건 완전히 불법적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규정보다 앞선 관행과 지켜지지 않는 안전수칙, 일터에서 불안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5분쯤 청주 오창산업단지 안에 있는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화학물질 시약 정리 작업을 하던 직원 37살 김모 씨가 복부와 얼굴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함께 있던 다른 직원 2명도 다쳤습니다. 경찰은 폭발한 화학물질 성분을 분석하는 한편 공장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공식화하며 충북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는 충북 핵심 산업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어 내일 발표되는 국가 혁신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화두는 바이오 헬스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능력과 수준을 정작 우리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정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준비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혁신 전략이 발표되면 오송을 중심으로 한 충북 바이오 헬스 산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송은 정부가 주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로 인허가 기관과 기업, 연구소, 학교가 한 곳에 입주해 혁신을 실험하기 가장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북 기업들이 도입하고 싶어하는 신기술 1순위로 꼽히는 환자 임상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의 경우 개인정보 침해 논란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이나 미국에서는 비식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하지 않도록 그런 거를 다 데이터를 보관하게 하고 그거를 연구자들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꽉 막혀 있어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바이오 헬스 산업 혁신을 충북 오송이 주도할 수 있을지 정부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전국 최악의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발족한 청주시 의회 미세먼지 특위. 첫 회의도 못 해보고 한 달도 안 돼 선임 의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망신살이 뻗쳤습니다. 의장단을 향한 불만에 애초 의지가 있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청주시 미세먼지 전반을 조사하겠다며 11명의 의원으로 발족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한 달도 안 돼 7명이 사퇴서를 제출하며 애초 선임 절차부터 불통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대부분이 본회의 당일 특위에 선임된 사실을 알았을 정도로 사전 조율은 없었습니다. 한 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사퇴서 제출은 절차 과정에 문제를 느낀 항의 차원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재성 청주시 의회 의장은 특위 구성 발의에 동의한 의원들 개개인에게 특위 활동을 묻는 것은 충분히 생략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여기에 성과 도출에 부담을 느낀 의원도 상당수라는 뒷얘기도 나와 의회 스스로 특위 활동에 의지가 있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뭔가 하고 있는 걸 좀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세먼지 특위라는 걸 구성을 하다 보니 동의가 안 되는 의원들을 넣기도 하거니와 해서 결국은 그냥 보여주기 행정을 시의회도 결국 이영신 특위위원장은 의지가 있는 위원들로 특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오염물질 중소 배출원 사업장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긴장 효과를 충분히 일으켰다고 봅니다. 이런 행정행위들에 대해서 하자는 없었는지 제대로 규정에 맞게 지도 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현재 사퇴서를 반려하거나 특위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먼저 밝힌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 청주시 의회 미세먼지 특위는 다시 활동에 들어가겠지만 신뢰에 큰 상처를 입으며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단양군 의회 아로니아 특별위원회가 단양군이 농가에 지급한 보조금 정산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강미숙 군의원은 일부 농가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은 포장재를 구입하고 여러 정산서에 한 사람이 서명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른 군의원들도 포장재 예산 중복과 낭비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단양군은 서명부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서명을 위조했다면 형사처벌하고 보조금도 환수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올해 1월 충주와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명확한 원인과 전파 경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역학조사위원회 구제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를 동일한 유전형이 발생한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인적, 물적 요인으로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바이러스의 유입 경로는 특정할 수 없지만 불법 축산물에 의한 유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40km가량 떨어진 경기 안성에서 충주로 이루어진 전파는 특정할 만한 역학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량과 사람에 의한 전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제천 2산업단지에 4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시설이 들어섭니다.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한국남동발전과 삼성물산, 대화건설과 충북도청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1년까지 2,800억 원을 들여 9,700제곱미터 부지에 발전시설을 짓고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나온 30년, 앞으로의 30년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